폭염이 계속되던 광주와 전남에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조선대 부근엔 시간당 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생활 쓰레기로 고체 연료를 만드는 시설이 광주에 세워졌지만 반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생산이 중단되면서 쓰레기 처리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보도합니다. 곡성과 영광에서 달리던 차량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후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광주와 나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조선대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이다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캐스터,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월산동 덕림동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광주와 전남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빗줄기라 반가운 마음이 앞서는데요. 광주와 나주는 호우경보가, 전남 장흥과 강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조선대 부근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장흥은 44.5mm, 나주는 43.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광주와 전남 내륙 일부에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남 동부 내륙에 10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산간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피서객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리지만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35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야기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다음 주 초쯤 기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경로가 워낙 유동적이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생활 쓰레기로 고체 연료를 만드는 시설이 광주에 들어섰는데 어찌된 일인지 반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써 만든 연료들은 쌓여만 가고 있고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위생매립장 안에 있는 SRF 생산시설입니다. 불에 잘 타는 생활 쓰레기로 만든 고용 폐기물 연료 SRF는 나주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로 옮겨져 난방 연료로 사용됩니다. 자원재생과 에너지 이용 효율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해 1월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하루에 반입되는 800톤가량의 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를 분류해 매일 330톤의 SRF 연료를 만들었는데 올해 1월 가동을 멈췄습니다. 환경오염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나주 주민들의 반발로 SRF 반입이 가로막히면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SRF 연료는 저장고와 임시야적장에 쌓여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전부를 위생매립장에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중 불에 타지 않는 30% 정도만 땅에 묻어야 하지만 3배가 넘는 쓰레기 800톤 전량을 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68년으로 계획된 매립장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SRF 중단 상태가 장기화되면 매립장 수명이 어느 정도는 단축되리라고 봅니다. 매립을 연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몇 년 정도는 단축이 된다고 봐야죠. 더욱이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도 가동을 멈춰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광주시의 쓰레기 처리 방법은 모든 쓰레기를 전량 매립했던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당초 SRF는 비카람 혁신도시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주민들이 연료 반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혁신도시 인근의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쓰레기로 만든 SRF를 소각해 나온 에너지로 혁신도시 주민들이 사용할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광주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생긴 건 바로 SRF 연료를 소화해야 할 이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난방공사 간의 의견이 접점을 못 찾는 가운데 열병합 발전소는 7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쓰레기 연료로 가동되는 혐오 시설이라며 운영을 반대하기 때문인데 SRF의 최종 소비처가 막히니 마치 풍선 효과처럼 광주의 위생 매립장 등의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왜 반대하고 있을까? 깨끗하다는 발전소 측 장담과 달리 시험 가동 때 일부 주민들이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악취 등의 피해를 뒤집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광주에서 대부분 발생한 쓰레기를 왜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냐는 거부감까지 더해지면서 나주시와 발전소를 상대로 매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근데 법적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그 건강을 담보하지 않거든요. 소각량이 444톤인데 그 중에서 나주의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양은 불과 13톤에 불과하거든요. 지역난방공사는 SRF 연료 대신 비싼 단가인 LNG로 발전소를 돌리고 있어 피해가 크다며 환경 피해 걱정은 주민들의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환경부에서 수행했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부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고요.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병합 발전소 허가 기관인 나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 승인과 사용 신고를 해줘야 하는 처지지만 주민들 반발이 워낙 거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업자 또 시민들께서 하시는 주장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진행되기가 쉬운 여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광주시도 지역 간 대결로 비화될 수 있는 SRF 문제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원점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을 놓고 광주시나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측 어느 곳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에너지도 싸게 공급하겠다던 당초의 계획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충청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어서 정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논란은 상무 소각장 폐쇄와 나주 혁신도시 조성이 맞물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6년 말 상무 소각장을 폐쇄한 광주시는 그 대안으로 SRF 생산시설을 만들어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고체 연료, 즉 SRF를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 양과동 위생 매립장 안에 950억 원짜리 SRF 생산시설이 마련됐고 나주 혁신도시에는 2,700억 원이 투입돼 인근 아파트나 공공기관 등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SRF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은 지금까지 21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SRF 대신 LNG를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손실액이 130억 원이나 됩니다. 이대로라면 올겨울 혁신도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은 최대 2.5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이나 대형 매장 등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이 금지돼 있어서 비싼 돈을 주고 민간 소각장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략 4만 5천 원 정도, 20만 원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 그러죠.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추진 중인 강원도 원주와 충남 내포 신도시에서도 광주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TF까지 구성해 수습에 나섰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SRF 반입을 반대하는 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 TF팀 통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은 재구시를 못하고 있고 고체 연료로 써야 할 가연성 폐기물은 그대로 매립되고 한때 재생자원으로 주목받았던 SRF는 어긋난 정책이라는 오명 속에 갈 길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전남 지역에서 달리던 차량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61살 이모 씨가 몰던 25톤 레미콘 차량에 불이 나 인명피해 없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인 오후 4시 30분쯤 영광군 불감면의 한 도로에서
57살 송모 씨의 카렌스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 전체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정동영 신임 대표 체제의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정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광주시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 뒤 기아차 광주 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 대표는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선 한국 정치의 제도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라며 정치제도,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보고서 종합 의견에서 이 후보자가 도덕성에 일부 우려가 있지만 직무 능력 차원에서는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 월요일 장관 취임식을 갖고 폭염과 가뭄이 심각한 농수산 피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창단 1년을 맞은 광주 시립오페라단이 전용 연습실을 갖추게 됐습니다. 광주 문예회관 별관 1층에 마련된 시립오페라단 연습실은 실제 공연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리모델링됐고 자료실과 사무실, 휴게 공간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창단 이후 오페라 갈라를 시작으로 헨젤과 그레텔, 베르디의 아이다 등을 선보인 시립오페라단은 다음 달 7일 광주 솔리스트 앙상블을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전남 해역 전역으로 고수온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수온은 여수 29.2도, 완도 가교 28.3도, 장흥 28.4도 등으로 매우 높게 관측되면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먹이 공급 중단이나 액화산소 공급 등 철저한 관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영암 해상의 명물인 선상 갈치 낚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계속될 선상 갈치 낚시는 목포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57척의 낚시 어선들이, 영암 사무읍 현대사무중공업 앞 해상에서는 25척의 낚시 어선들이 한시적으로 영업합니다. 지난해 갈치 낚시 허용 시즌에는 목포와 영암에 4만 5천여 명의 낚시객들이 몰렸습니다. 민중당이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농민들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인구 이탈이 심해지면서 농도 전남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관련 기구 설치를 통한 협의를 진행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간담회와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화순 모 요양병원 전 원장 50살 김모 씨와 보험 사기에 가담한 간호사 1명, 환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8달 동안 환자들의 입원 날짜를 실제보다 길게 기록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험사로부터 금액을 챙겼습니다.